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속초 하나로교회라서 특별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는 이기글 목사님과 이숙경 사모님 사이에서 1981년에 태어났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시골에 산 밑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어린 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은 정말 창세기 3장의 그 하나님 떠난 그 문제 때문에 되게 쉽게 슬퍼지고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내 속에는 그런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제 저희 엄마 이숙경 사모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걸로는 제가 5살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되게 많은 고민과 그런 힘든 점이 있었었나 봐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숨은 고민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가졌던 고민 중에 가장 큰 거는 저는 목사님 딸인데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나는 불교를 믿으면 안 될까? 왜 나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 선생님께 얘기하기에는 저의 위치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걸 물어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고 내가 대학생이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나서 하게 될 거니까 그때는 내가 한번 진짜 찾아봐야겠다. 왜 예수님만이 길인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왜 예수님이 유일한 답인가가 그냥 그날 따라서 그냥 그렇게 믿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게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근데 그 전과 후에 내가 달라진 게 뭐였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때 선생님들이 막 반장하라고 이렇게 시키면은 앞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눈에. 그냥 눈앞이 하얗고 깜깜하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너무 떨려서 그냥 자리에 다시 와서 전 못한다고 하고 그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에게 생긴 언약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드신 존재구나. 그런 게 딱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은 열등감과 내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잘난 사람들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속초가 상당히 시골이라는 거를 그냥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울에 매일 매달 치과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치과에 가서 서울에 가보니까 너무 좋고 막 지하철이 다니고 막 그런데 속초에 와보면 되게 조그맣고 뭐 그때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자연 환경보다는 그런 이렇게 큰 건물이나 그런 게 더 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게 믿어졌어요. 그냥 그게 믿어졌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고
말한다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신은경이라는 그 배우가 아주 하얀 그 의사 가운을 입고 뾰족한 구두를 신고 그리고 짧은 치마를 입고 또각또각 걸어 다니면서 남자 의사들에게 이렇게 지지 않고 자기가 할 그 의사의 일을 막 하는 거. 그게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꿈과 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지금 제가 의사가 되면 제가 세계복음화를 할 거니까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많은 그런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되기에는 제가 공부를 생각보다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면 정말 공부를 잘해야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고등학교 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만큼을 하려면 이렇게까지 성적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서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바꾼 게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자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동대학교에 갔거든요. 그때 당시 한동대학교에 가게 된 이유는 이제 저는 별로 한동대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교대나 거기에 붙었었고 그다음에 한동대학교에 붙었었는데 한동대학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이숙경 사모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그 원서 같은 거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한동대학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생긴 지 이제 한 5년이 된 학교였고 다른 학교들은 MT에 가면 술을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한동대학교는 그 교회 수련회를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찬양을 하고 거기서 그다음에 부흥회처럼 기도회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너무 반해서 이런 학교가 있다니.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들어가서 한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에서 봤던 거는 뭐냐면 이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이거를 아는 기독교인이 생각보다 없구나. 이거를 제가 4년 동안 봤어요. 정말 내노라 하는 장로님, 목사님의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는 돌을 던지면 요셉이 꼭 돌을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한국의 이름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아들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냥 이요셉, 박요셉, 조요셉 뭐 이렇게 하도 많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신앙적인 분위기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1대1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자기의 슬픔과 그다음에 그 하나님 떠난 그 공허와 불안과 그거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그 활동을 해요. 뭐 선교도 나가보고 방학 때 모여서 뭐 신앙 그 훈련도 받고 막 이러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진정한 평안을 누렸던 저의 친구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한동대 다니면서 이제 어려웠던 점은 그때 당시 다락방이 되게 이단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 교회 그 포항에도 다락방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 시선에 집중을 받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교회 목록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숨은 자처럼 그 학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정말로 차근차근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럼 나는 의사가 이제 못 된 거잖아요. 생명공학을 전공하러 한동대학교에 갔기 때문에 의대에 못 갔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약제학 수업을 받았어요. 약에 대해서 개발을 해보셨던 그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그때 한국에는 한 번도 신약이 개발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약을 먹잖아요. 뭐 감기약도 있고 고혈압약도 있고 당뇨병 약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 팔리는 신약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나는 저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세계에 팔리는 그런 약을 개발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저에게 꿈이었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 다락방 안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저를 미국의 그 암 연구소에 인턴십을 해주시겠다는 박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그냥 초청을 해주셨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정말 미국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암 연구소에 어떤 이유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곳에 가게 됐고, 거기서 6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되게 빠른 코스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죠. 속초에서 얼마나 영어 학원도 뭐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여기 질문 보니까 어떻게 약학 박사가 됐냐고 했잖아요. 근데 약학 박사가 되려면은, 미국에서 약학 박사가 되려면은 대학원에 들어가야 돼요. 약학 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선 되게 두 가지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영어 그냥 이렇게 보는 실험이랑,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연구 실적인데, 연구 실적은 그 6개월 동안의 인턴십 기간 동안에 이제 다 채워졌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게 전화로 영어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교수님과.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국에 와 있었고요. 이제 엄마 아빠는 그날이 수요일 밤에 제가 인터뷰를 보는데, 엄마 아빠는 좀 옆에 있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인터뷰하는 동안 나를 응원해 주기를 좀 원하고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 진경아 엄마 아빠 수요일에 갔다 올 테니까 잘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 덜덜 떨면서 전화를 해서 그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10분, 20분 동안 정말 내가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그 영어 인터뷰 하는데, 제 생에 제가 그렇게 빨리 유창하게 영어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수님이 저를 뽑은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했잖아요. 미국의 대학원에. 근데 그 교수님이, 나는 네가 영어를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얘기해 보니까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그 영어 인터뷰 때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되게 웃기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이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할 텐데, 만약 제가 이 대학원에 가야 한다면 나의 서류, 제가 이제 써서 작성한 그 지원 서류에 금태를 둘러줘가지고 그게 너무 탁 눈에 띄게 해주시고, 내가 인터뷰 볼 때도 너무너무 영어 잘해서 그냥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장난스럽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약학 대학원 중에서 거의 3위 안에 드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박사 동안에는, 미국의 박사 할 때 약학 대학원은 그 모든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학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한 200만 원 정도 매달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약학 박사가 될 수 있었고요. 약학 박사를 할 때 어려운 점이 없냐고 이제 여기 많이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 유 목사님께서도 당연 필연 절대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청소하고 뭐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되게 어려웠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나를 도와주도록, 저 불쌍한 한국 여자애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제가 한동대학교 다닐 때 일반 교회, 그러니까 다락방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자친구를 꽤 오래 만났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한테 아무리 이 좋은 다락방 메시지를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막 메시지에 은혜 받아가지고 포럼을 했는데 그쪽은 포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고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딱 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에서 다락방 이담 목사님 딸이고, 근데 내가 다락방 그 유학을 가서 거의 5년은 미국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그 정년기에 다락방을 하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 미국 땅에 그냥 홀짝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그냥 열심히 독신으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문직 의사들, 전문직 그런 약사들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저 뒤에 있는 저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너랑 나랑 결혼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조금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창세기 CD를 한번 들어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건네줬던 CD가 엄마가 이제 제가 유학 가니까 막 메시지 거기 넣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광수 목사님의 CD, 사실 저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창세기 CD를. 근데 저는 저 오빠에게 주면서 이걸 한번 듣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인생의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린 거고, 제가 이제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를 그 가슴 뛰게 했던 신약 개발이란 뭔지. 근데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저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약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가슴 뛰는 신약 개발이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개발은 알겠지만 저런 조그마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서 그 녹십자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녹십자는 제약회사 중에서는 한국에서 매출액으로는 한 2번째 정도 하는 그런 큰 회사예요. 근데 이 신약을 개발한다는 게, 약을 그냥 개발한다는 게 혹시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15년 정도 걸려요. 그 하나의 약을 개발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이 15년 전부터 시험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결국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거. 그러니까 만 개의 만 개라고 써 있는 게 만 개의 약을 개발을 시작해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르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씩 뭐 이렇게 갈라지면서 15년 후에야 겨우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그 약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이걸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잘못 눌렀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물질을 잡아서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 하얀 가운 입고 막 현미경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막 세포에다가 뭐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좋은 물질인 것 같으면은 동물 쥐 있잖아요. 들쥐 같은 거. 근데 들쥐 같은 거 아니고 실험 쥐들은 다 이렇게 깨끗하게 키워요. 아주 깨끗하게. 네, 그래서 하얀색 그 꼬랑지 긴 쥐부터 시작해서 조금 큰 들쥐를 좀 실험쥐로 개량해서 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멍멍하는 귀여운 강아지, 비글독, 그다음에 그 원숭이까지 실험을 해요. 그래서 그 동물들에서 이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독이 없어야 돼요. 독성이. 사람한테 줬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까지 이제 실험을 해서 그다음에 사람한테 들어가요. 지금 저는 대학교 다닐 때는 이 개발 후보 물질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박사할 때는 저 쥐 실험을 했어요. 근데 저 쥐 실험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그 쥐를 만져보는 그 느낌. 근데 제가 그 쥐 실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은 왜 쥐 꼬리를 길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왜냐면은 쥐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꼬랑지를 잡지 않으면은 쥐를 잡을 수 없거든요. 저는 저 꼬랑지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 하는 임상 시험은 더 복잡해요. 사람들은 쥐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그 케이지라고 하거든요. 상자에 넣고 우리가 아무거나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 얘한테 한번 맨날 뚱뚱해지라고 뭐 그 지방만 많은 걸 먹여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것만 먹이면 돼요. 그런 먹이를 만들어서 그걸 주면 되는데 사람은 아무리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해도 몰래 먹고 와가지고 자기 안 먹었다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약도 쥐는 우리가 주사로 계속 넣거나 입에다가 막 억지로 넣거나 이러면은 얘가 한 알 먹었는지 두 알 먹었는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은 이렇게 10일 동안 이 약을 하루에 2알씩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먹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약통에서 약 10개 빼고 그래서 약통 가져와요. 나 다 먹었다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안 먹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저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이제 신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신약 개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조심하고 그다음에 정말 꼼꼼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건지. 예전에 1957년에 사람들이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하잖아요. 근데 입덧하지 말라고 그 안정제가 개발됐어요. 그 약 이름이 탈리도마이드예요. 근데 그 탈리도마이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여자들이 유럽의 여자들이 이 약 먹으면은 입덧이 없대. 그래서 이 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1960년부터 그러니까 이 약이 개발돼서 3년 동안 팔렸는데 그때부터 탈리도마이드를 먹은 아이들 임산부에서 나온 아이들이 기형아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손이 없거나 요런 아이들이 12,000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결국은 이 약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 약이 이렇게 부작용이 많았는데 미국에서는 이 약은 이런 기형아를 생기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 한 분이 그 식약처라고 약을 승인해주는 그 미국의 식약처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동물 실험 데이터도 보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한 데이터도 보고 해보니까 이 약은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약으로 승인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형아가 발생해서 이 기형아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60세까지 그렇게 팔 없이 손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안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루즈벨트 프랭클린 대통령인데 막 훈장도 받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신약 개발은 되게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약을 개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15년이나 걸리는 거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럼 이 약은 절대로 이제 다시는 사람에게 먹여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약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냐면요. 이 문둥병, 성경에 나오는 그 문둥병 환자들 있잖아요. 그 문둥병 환자가 이제 한센병인데 그러니까 약을 만약에 100mg을 투여했을 때 저런 기형아가 발생했다면 뭐 한 20mg만 투여하면 이런 한센병 환자한테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 약은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많은 어떤 자연에서 나오는 물질부터 시작해서 합성을 하는 물질인데, 사람이 정말 조절을 잘하면 적당한 용량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환자는 안 돼, 이렇게 독성 시험 해가지고 이렇게 추려내면은 어떤 환자분한테는 되게 유용한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하냐, 랩넌트 데이 때 그랬더니, 이제 랩넌트들이 다양한 직업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과연 미래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가 약간 필요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별로 낳지 않아요. 아이들을 낳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늙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를 노령화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할 때쯤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진짜 오래 살아 있고 잘 아기는 없기 때문에 그 유아를 타겟으로 한 산업은 점점 사양 산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노인들의 어떤 건강,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산업은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 개발에 대해서 1조 5천억 원 달러 정도의 그런 투자 비용과, 그러니까 약이 하나만 개발되면은 그 기업은 진짜 세계에서 제1의 기업이 될 수 있을 만큼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 신약 개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11년에 한 11위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잘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은 10년 후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예전처럼 그 만 개의 물질을 일일이 다 이렇게 실험하지 않아요. 그 화학 구조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혹시 빅데이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뭐냐면은, 페이스북 혹시 하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내가 관심 있게 봤던 동영상을 옛날에 봤어. 그럼 그 다음날 페이스북이 찾아줘.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거 찾아줘.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내가 하는 습관을 잘 이렇게 받았다가, 기계가 받았다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계속 보도록, 중독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신약 개발에서도 지금까지 연구됐던 모든 데이터를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요. 야, 요런 구조가 있는 물질은 옛날에 요런 독성이 있었고 여기에 효과가 좋았어. 이거를 계속 로보트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떤 물질을 개발을 하면은, 이 약은 아마 여기에 독성은 있겠지만 여기에는 효과가 좋을 거야. 이렇게 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개발할 수 있기 쉽게.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랩넌트들이 만약에 저처럼 신약 개발의 사업에 투입이 된다면, 그쪽으로 진로가 된다면 아마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래 직업 전망으로 줄어드는 직업이 뭐냐면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교수 있어요. 제 남편이 대학 교수거든요. 줄어드는 일자리 대학 교수, 늘어나는 일자리 보건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산업은 그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는 노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세상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학 교수라든지 초등학교 선생님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랩넌트들도 나의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 정말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은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그 대학이 통째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전문 분야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증가할 수 있는 증가 전망을 가진 의료 분야는, 그러니까 분야는 보건, 의료, 복지 관련된 거, 그리고 택배 관련직, 이런 게 늘어난대요. 왜냐면은 집에 앉아서 다 우리 뭐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3D 업종이고 이렇지만 언젠가는 이 택배 관련해서 뭐 그런 걸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뭐 로봇가 배달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를 이렇게 스케줄링하고 요런 거 되게 뜰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공학,
지금 너무 지구 온난화 막 환경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늘어날 전망이고요. 하지만 이제 공장이라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포화 상태라서 아마 감소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은행원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이제는 로봇가 그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 관련된 직종도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농림이라든지 그 어부 같은 분들도 이젠 더 이상 그런 걸로 쉽게 아마 자리를 잡기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그 몇 명 조금 한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중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랩런트들 대상으로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이걸 한번 사봤어요. 직업 카드라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직업 카드라고 해서 한 100개 정도의 다양한 직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간이 되면 이걸 좀 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관심 있을 것 같은 직업을 한 2개 정도 골라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런 걸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지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다 하신 걸로 알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신약 개발이 우리나라 되게 없나요? 지금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한 3, 4개 정도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네. 이제 많은 기업이 더 이상 한국에서 이 신약 개발해가지고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글로벌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아까 사람 대상으로 그 임상시험 한다고 했잖아요. 그 임상시험을 독일에서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독일 의사들 상대로 해야 되니까 영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 저처럼 유학 가서 고생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서 그 대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생명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약학 분야라든지 또는 간호사들도 사실은 제약업계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그리고 남자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예.